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철도 공약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아이 사랑 꿈터 1호점도 문을 열었습니다.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인천시가 내항 일부도 일대를 국토부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의 사업지로 신청했습니다. 국비를 확보해 각종 앵커 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중구 신포역 지하철 역사 주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횡합니다. 뒤로는 세관창고, 너머에는 내항 일부두가 자리해 있습니다. 국토부 도시재생혁신지구 시범사업 공모에 인천시가 이 일대 4만 1000여 제곱미터를 사업지로 신청했습니다. 부지를 먼저 선도적으로 개발을 하고 이 부지를 먼저 시민들에게 열어드리면서 1.8보드 사업을 조금 가속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부지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혁신지구 사업 자체가 국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 기능이 집적된 거점을 조성해 원도심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로서 선정시 최대 2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인천시 혁신지구 선정시 주요 도입시설로는 해양 관련 산업 클러스터, 뮤직 플랫폼, 복합행정센터, 테마광장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오는 6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며 이달 24일 국토부 도시재생특위의 심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시는 사업이 선정되면 국비와 시비, 민간 투자를 포함해 총 사업비 1,130억 원을 투입해 2021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형 공동 육아시설 아이사랑 꿈터 1호점이 남동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놀이와 체험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키즈카페에 가지 않아도 이웃이 함께 모여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한껏 신이 난 표정으로 실내를 활보하는 아이들.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친구들과 볼풀장에서 장난도 칩니다. 남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인천형 공동 육아시설 아이사랑 꿈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웃이 함께 모여 아이를 돌보는 공간으로 다양한 놀이와 체험시설 등을 갖췄습니다. 집에서 육아를 하는 부모들은 가까운 곳에서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습니다. 좀 멀기도 하고 사실은 좀 복잡해요. 인원 제한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걱정이 좀 되죠. 일단은 멀리 나가지 않아도 되고 여기 보니까 예약제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을 제한해서 받는다고 해서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이용 대상은 만 0세에서 5세 사이 영유아입니다.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보호자가 동반한 아이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는 유치원 교사 출신의 보육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어 필요한 육아 상담과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이게 지금은 남동 1호점이지만 인천시에 많이 생겨서 어머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사랑 꿈터는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의 보육정책 핵심 공약입니다. 지난 4월 혁신육아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 연구한 결과 이번 인천형 혁신육아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시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들은 아이와 함께 외출할 때 가장 큰 어려움으로 문화시설 부족을 꼽은 바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육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놀고 사랑을 교환하고 하는 그런 공간을 꼭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이사랑 꿈터로 오늘 현실화가 됐습니다. 인천시는 남동구에 문을 연 1호점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서구 등 총 3곳에 아이사랑 꿈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에는 30곳으로, 2023년에는 총 100곳으로 늘려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의 아이들의 안전교육을 책임질 재난체험관은 부평구의 한 곳뿐이라 이용에 제한이 많았죠. 내년 초에 이런 문제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전국 최대 규모의 학생 안전체험관을 건립했는데요.
이번 달 말까지 시범 운영을 한 뒤 내년 3월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NIB 신한결 기자입니다. 지진이 발생하자 교실이 흔들리고 비상벨이 울립니다. 학생들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머리를 보호하는 도구를 착용한 채 신속하게 책상 아래로 대피합니다. 태풍을 체험하는 학생들은 비상 미끄럼틀을 타고 침몰하는 배에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내년 3월 개관을 앞둔 인천 학생안전체험관의 전시 체험실입니다. 처음에 원래 지진 체험하고는 많이 생생했고 제가 모르는 거랑 알던 것도 새로 느꼈어요. 당황하거나 무서운 그런 걸 체험하면 좋을 것 같아요. 9월 동옛 만월초 부지에 건립된 학생안전체험관은 지상 4층 규모로 12개의 체험존이 마련됐습니다. 1층에는 지진과 교통안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이 있고 2층에는 유치원생들을 위한 유아안전 체험존 등이 조성됐으며 3층과 4층은 화재와 태풍 같은 자연재해 안전체험관으로 꾸며졌습니다. 학생들은 73개의 안전 프로그램과 체험형 교육을 통해 재난과 재해에 대비한 여러 가지 위기 대처 훈련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생활이 건강하게 시민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의식과 안전에 대한 역량이 강화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된 학생안전체험관은 지난해 6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예산 편성과 주차장 문제 등으로 개관이 1년 이상 늦어졌습니다. 현재 시교육청은 남동구와의 협의 끝에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부설 주차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정식 개관 후 부설 주차장 완공 전까지는 학생 수송용 버스를 지원하고 임시 이동로를 조성해 체험관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넉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천 선관위가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를 열어 선거운동 방법과 선거법 위반 사례 등을 공유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마련된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 설명회는 입후보 자격,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과 선거운동, 선거비용 제한액, 선거법 위반 사례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의 경우 패스트트랙 통과 여부에 따른 선거제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이 합의되면 선거법도 많이 개정될 거로 생각됩니다. 과거의 경험만 믿지 마시고 법 규칙을 확인하시고 사이버 선거범죄, 가짜뉴스,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니 입후보 예정자나 선거 사무 관계자 등은 선거 준비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중동 강화 옹진 지역구는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했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선 4개 군구 중 민주당이 3곳을 석권했습니다. 여당과 제1야당 간 거대 정당의 틈바구니에서 넓은 지역을 소화해야 하는 군소정당 후보 측의 선거 전략은 정책 선거입니다. 나도 가보고 백령도도 가보고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녀 봤어요. 워낙에 조직이 촘촘하셔서 그 조직으로 사실 또 저희 정당이 조직으로 선거를 치르는 정당도 아니고 그거보다는 저희는 저희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또 유권자들한테 많이 알려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3월 25일까지며 기탁금은 300만 원입니다. 또한 본 후보 등록은 3월 26일과 27일 이틀간이며 기탁금은 1,500만 원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경인전철 만석 송월역 신설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역사가 필요하다며 10만 명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구와 동구 지역 시구위원과 지역위원장이 한자리에 섰습니다. 이들은 인천의 대표 원도시민 중구와 동구의 부활을 위한 만석 송월역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도화역에서 제물포역까지 거리는 1km, 동인천역과 인천역 사이는 2km로 2배가 넘는 만큼 그 사이에 역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역사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2년 12,000여 명이던 숭이 일삼동 인구는 지난해 14,0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송월동 인구는 6,500여 명에서 4,7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2001년 숭이 일동 주변에 도화역이 신설되면서 생긴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석 송월 역사 신설은 통해 활력을 풀어놓고 원도심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원도심 리모델링 사업과 각종 개발 사업이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의원을 중심으로 만석 송월역 추진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중구청과 동구청 합동 TF를 구성하는 한편 10만인 서명운동에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10만 서명운동을 통해서 중앙정부에다가 타당성 용역 조사를 의뢰할 것이고요. 인천시의 송월 만석역 신설을 촉구할 것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철도망 확충안이 제시되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제물포에서 하익동과 주안동으로 잇는 인천지하철 3호선 확충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연구입니다. 앞서 보신 만석 송월역 외에도 정치권에선 GTX 유치와 인천지하철 3호선을 비롯해 다양한 철도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입안할 집행부는 철도보다 트램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내년도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선 철도 공약이 쏟아집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인천지하철 3호선 추진 계획을 밝혔고 거기에 엄청난 교통 수요가 있을 텐데 그 교통 수요를 감당할 만한 인프라가 없다. 인천 시민들이 원도심에 살든 어디서 살든 소위 말해서 교통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교통 이용권은 누구든지 보장해야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인전철 1호선 만석 송월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석 송월 역사 신설은 통해 활력을 풀어놓고 원도심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원도심 리모델링 사업과 각종 개발 사업이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동구의 구정질문에서 다시 제안이 올라왔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전철역 유치가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의지를 물었습니다. 버스 노선도 신도시에 많이 뺏기고 거기다 우리 동구는 구도심으로 재개발 구역이 아닌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전철역이 생기면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더욱 탄력을 받아 추진이 잘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집행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먼저 박남춘 인천시장은 2030 미래임 정책보고에서 철도 대신 트램 도입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예타나 이런 것에 그걸 봤을 때 또 이제 제2경인 전철의 일정 부분이 이게 남부 순환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감히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관광 자원으로도 그렇고 도시 교통 수단으로도 그렇고 트램을 놓는 것에 대한 검토를 이미 착수해 있습니다. 동구청 생각도 인천시와 같았습니다. 부평역, 가자역, 동인천역, 인천역, 연안부두, 송도국제도시구, 신도시와 원도심을 연계하는 인천 대구 순환선을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트램 동안에 동구가 반드시 경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시와 동구 등 집행부 의지와 상관없이 정치권에선 철도망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학재 국회의원은 최근 토론회를 열어 GTX D 노선을 검단과 청라로 Y자 형태로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홍일표 국회의원도 5일 토론회를 열어 GTX-B 노선의 주안역 유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연구입니다. 경인 아라뱃길은 2조 원 이상 투입해 개통했지만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CJ 북인천 방송 이정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내륙운하로 지난 2012년 5월 개통한 경인 아라뱃길. 현재 연평균 물류 운영은 70만 톤으로 예측 대비 10%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애초에 운송 기능을 중심으로 추진됐지만 낮은 물동량에 고민이 커졌습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시점인 겁니다. 예상보다는 물동량이 안 나와서 실제로 한 2조가 되는 돈을 들여서 이 18km 이 운하를 만들어 놨는데 운하가 거의 물류 기능으로서는 거의 기능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체 방안으로 떠오른 건 관광. 하지만 눈길을 끌만한 기능은 사실상 없습니다. 간간히 크루즈 운항이 이어지고 있지만 단조로운 노선 등을 이유로 관광 특화로 연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현재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데 크게 독특한 게 없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걷기 대회라든지 자전거 대회라든지 그 기능을 살린 마라톤까지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아라뱃길을 자꾸 노출시켜줘야만.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인 아라뱃길의 관련법과 제도 등의 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중복된 규제가 뱃길 개발을 막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모든 시설을 비우기 위해서는 이 경인 아라뱃길과 관련된 법과 제도입니다. 이 법과 제도가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현재 물류와 환경 등 4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는 연구 용역 등을 거치는 한편 내년까지 뱃길 활성화 방안을 환경부에 권고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천 지역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부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박 시장은 자신의 SNS에서 인천은 거의 모든 유형의 미세먼지 배출원이 존재하는 도시로 복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석탄 화력발전소 지역자원 시설세 인상과 각종 환경 분담금에 대한 재정 분권 강화 등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센터가 내년에 송도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스탠포드 대학교와 내년 하반기 연구소 설립을 위한 입주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스마트시티 기술과 도시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합니다. 인천경제청은 연구소가 문을 열면 국내 주요 대학과 기업의 공동 연구를 통한 협업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을 놓고 상인들과 인천시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박남춘 인천시장이 불통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을 향해 항의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입니다. 인천 지역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인천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인천시를 향한 거친 발언이 쏟아집니다. 앞서 지하상가 상인들과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과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12월 11일 인천시에서 조례 회의 결과 안 지켜는 나오면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막강한 세력. 지하상가 상인들의 분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했습니다. 상인들은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박 시장의 불통행정의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행정팀이 설상으로 상인들의 죽음을 벼랑 끝까지 내몰고 있는 불통행정 극치를 보여주신 것이다. 인천시 의회는 오는 10일 지하도상가 조례를 재심의할 예정입니다. 논란이 되는 건 임대차 보장 기간입니다. 인천시는 임대차 보장 5년을 약속하지만 상인들은 지속적으로 15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천시 의회는 임대차 보장 10년으로 잠정 결론을 내고 수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박남춘 시장은 개정안을 수정 가결하더라도 제2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행정안전부의 제2 요구는 시의 재량받기라는 입장입니다.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을 두고 인천시와 상인 간의 갈등이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환경부는 서구 4월 마을에 대해 주거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지역 환경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즉각 이주를 촉구했습니다. 환경 피해의 진짜 원인이 수도권 매립지에 있다며 매립지 특별회계를 사용해 이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 약 1km 떨어진 서구 4월 마을.
마을 인근 폐기물 처리 업체가 내뿜는 분진 때문에 주민 대다수가 건강 이상을 호소해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전에 암이 왔는데 또 재발이 됐어요. 어른들이 한 120명 가량 정도에서 한 70% 정도는 갑산성을 앓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주민 건강 영향조사 결과 4월 마을이 주거지역으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장기 계획으로 주민 이주를 검토하는 상황. 지역 환경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까지 즉각적인 이주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문제를 수도권 매립지로 인한 환경 참사로 규정하고 매립지 특별회계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시가 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운다, 도시 기본 계획을 세운다, 이거에 대해서는 철회를 요청하고 수천억 원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로 2020년까지 4월 마을 주변 4,500개 공장을 이전하든지 55가구 4월 마을을 이전하든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기를 촉구합니다. 이번 4월 마을 환경 영향조사는 수도권 매립지를 제외한 마을 주변 건설 폐기물 처리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마을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제1매립장은 현재 매립 기한이 끝나 골프장으로 사용 중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단체는 결국 수도권 매립지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환경단체 및 수도권 매립지 연장 반대 범시민단체 협의회는 이번 주민 환경 영향 평가는 수도권 매립지가 빠진 그러한 평가는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 결국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면죄부가 아닌가. 그러면서 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 수도권 매립지 공사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현재 부시장 주재로 TF가 진행 중이며 인천시와 서구 실무진들이 모여 4월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2월 중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지연입니다. 영종도 해수욕장 관리 문제가 중구의 행감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각종 문제로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 중구에 있는 해수욕장은 을왕리, 왕산, 한악의 해수욕장과 실미도 자연발생 유원지 4곳. 서울에서 가까워 여름철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지만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의원들이 불친절과 바가지 요금, 쓰레기 같은 위생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산을 갔다 왔어요. 정말 깨끗해요. 쓰레기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깨끗한 환경은 유지 안 되고, 그러면 저희 구에서 다른 방안을 좀 방도를 강구하셔야죠. 지난해 이들 해수욕장 방문객은 전년보다 무려 14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중구 전체 인구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에 한 14만 명 정도가 관광객이 감소를 했어요. 네. 이게 저희 중구 인구 수보다도 훨씬 감소가 됐는데, 청소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들이 좀 하고 어떤 편의시설들이 좀 확충되고 좀 볼거리를 좀이라도 만든다 그러면 다시 원년보다 더 많은 사람이 또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지난 10월 해수욕장 팀을 별도로 신설해 해수욕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원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주말이면 차량 정체로 몸살을 앓는 마시안 해변 진입로 도로 개설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주말 되면 완전히 막혀서 다니지 못하고 꽉꽉 차 있는데 차가. 네. 그걸 갖다 빨리 해서 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법적으로 사정 없다 그러면 당연히 빨리 하셔야지. TV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동구의 구정질문에선 선박수리소 이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해안 산책로 조성을 위해서 선박 수리업체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문인데요. 동구는 제3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바라본 동구 해안. 고철더미와 시멘트 제조시설 등 각종 산업시설이 늘어서 있습니다. 폐선박부터 각종 쓰레기도 버려져 있어 환경오염까지 우려되는 상황. 동구는 이 해안을 보행로와 산책로 등으로 정비해 주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산미물류 주변 1.52km를 내년까지 완료하고 만석 화수해안을 2단계로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3단계 구간은 선박 수리 업체 등이 몰려 있어 당장 추진이 어려운 상황. 동구의 규정질문에서 선박 수리소 이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010년부터 추진된 서구 거창도 이전 방안은 물론 다른 지역 이전 방안까지도 검토하라는 주문입니다. 하나 이부 쪽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 또 이쪽에 있는 그 지역구의 단체장이나 이런 반대에서 좀 진행 못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대안으로 영경도 쪽에, 영경도나 아니면 송도 신항이나 아니면 영흥도 이쪽으로 이제 옮길 수가 있다고 보는데, 대안으로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선소 이전을 위해서는 항만 4차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지금 여러 루트를 통해서 양수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적극적으로 이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안 산책로와 함께 수문통을 복원해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복개 전 이 지역의 악취를 기억하는 주민들이 복원 후 같은 현상을 우려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복개 구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향후 주차 문제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일단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악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거가 가장 큰 걱정거리로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요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으신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 우려는 기후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흐르는 하수는 저희가 이제 차직 강도를 통해서 별도의 강거를 통해서 이제 처리가 되고, 여기 위에는 이제 맑은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다. 한편 박남춘 인천시장은 오는 6일 동구를 방문해 지역 주민과 시민 이음 대화를 할 계획입니다. 이날 수문통 복원을 비롯한 지역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TV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남북교류 재개를 촉구하는 인천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 강화에서 북한까지의 최단 거리 1.8km.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인천은 무력 충돌의 배경이 됐습니다. 9년 전 발생한 연평도 포격이 대표적입니다. 한반도 어느 곳보다 남북 평화가 절실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한반도기를 든 사람들이 평화를 염원하는 구호를 외칩니다. 자, 열려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인천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지역 내 46개 시민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판문점 선언 후 지지부진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이제는 시민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대하며 기다리지 않으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 회담을 통해 약속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우선 시작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지를 모으는 걸음을 내딛습니다. 첫 과제로는 2008년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꼽았습니다. 남북 평화와 경제 협력의 상징성을 갖는 사업인 만큼 우선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 126곳 가운데 인천 지역 기업은 모두 16곳입니다. 저희가 지갑 하나도 가지고 오지 못하고 가방도 못 가져왔습니다. 저는 심지어 그 속옷도 지금 개성공단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 개성공단을 재개해서 대한민국의 평화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운동본부는 향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13일에는 남북 평화를 위한 인천시의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작은 발걸음부터 내딛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결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멀고 길게 보면서 나아간다면은 반드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공동 번영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 믿고. TV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10여 년 전 조성한 남동구의 한 주민 편의시설이 오히려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영장과 전망대, 광장 3곳을 설치했는데 12년이 지난 현재 제 역할을 하는 건 수영장뿐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H공사가 2007년 준공한 주민 편의시설 바다광장입니다. 시민들이 쉬도록 설치한 나무 의자는 곳곳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자리엔 시뻘겋게 녹슨 못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솟구친 못이 곳곳에 노출돼 있어 지뢰밭을 방불케 합니다. 붙어있는 나무들도 살짝 힘을 주면 떨어져 나가는데 그 자리엔 여지없이 녹슨 못이 드러납니다. 지금은 관리가 잘 안 되던데요. 아, 관리가 안 돼요? 예. 저렇게 빨간 못이 있으면 사실은 녹슨 거라. 녹슨 거죠. 관리가 잘 안 돼요. 이거 이렇게 다시 깎아놓는데도 얼마 안 돼요. LH공사는 지역 난방을 위한 집단 에너지 시설을 공급하면서 주민 편의시설로 남동타워와 수영장 그리고 이 바다광장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남동타워는 4년째 문이 닫혀 있고 바다광장은 오히려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 그나마 수영장은 남동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지만 바다광장은 소유 주체가 다르다 보니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수영장 고객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공단 측에서는 거기까지만 저희가 청소하고 이제 관리하고 이제 회원님들이 이제 쓰레기 버리거나 그러면 이제 정기적으로 가서 저희가 치우고 그 정도는 하고요. 그 이상은 그런 것은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유는 뭘까? 사실 LH는 지난 2011년 경영 정상화를 이유로 집단 에너지 사업을 민간에 매각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주민 편의시설이 소개되어 있는데 관리가 소홀한 상황. 조성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 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업체뿐만 아니라 조성한 LH공사, 그다음에 지방정부인 남동구청까지 함께 이 공간을 재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정말 원래 목적대로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논의가 좀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남동구는 내년부터 남동타워를 청년 일자리 공간으로 꾸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바다광장은 빠져있는 상황. 취재진은 수차례 민간 기업에 전화를 걸어 대책을 물었지만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영구입니다. 김장철을 맞아 김치 냉장고 사용 빈도가 늘고 있는데요. 10년 이상 사용한 제품은 화재 우려가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조업체로부터 안전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현장에는 소방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서구 성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건 지난 10일.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가구 등이 소실돼 2,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사용한 지 16년 된 김치냉장고. 3일 뒤 인근 빌라에서도 김치냉장고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역시 제조된 지 10년이 지난 제품이었습니다. 전국의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화재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600건이 넘어섰습니다. 인천에서도 최근 3년간 46건의 김치냉장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제조 연도가 확인된 화재 29건 가운데 96%가 10년 이상 사용한 제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치냉장고를 보면은 후면 하단부에 그 여러 가지 전자 기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김치냉장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그 부품이 있는데 그 부분이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은 그 탄화가 됐다든지 끓림이 끼고 먼지가 껴서 그 부분에서 불꽃이 생기면은 그 주변에 있는 그 전기 배선이라는 게 비닐 제품이기 때문에 화재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선 김치냉장고 제조업체로부터 사전에 안전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제품을 구입한 지 10년이 넘은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 서비스 센터로 신청하면 기본 점검과 주요 부품에 대한 안전점검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품 교체 비용이 발생할 경우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 평상시에는 습기나 먼지가 낀 곳은 김치냉장고 설치를 피하고 냉장고와 벽 사이 공간을 확보해 열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시는 올해 겨울방학 동안 인천시정을 체험하고 사회 경험을 쌓을 대학생 아르바이트 250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의 20%는 차상위 가구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특별 선발합니다. 이달 7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전산 추첨으로 10일 최종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1월 6일부터 23일까지 근무합니다. 남동구 서창 이지군의 주민 편의시설이 준공했습니다. 이번에 준공한 곳은 문화시설 부지로 지정된 14,420제곱미터입니다. 군은 특별교부세 8억 원을 받아 잔디광장과 이벤트광장, 주민 쉼터 등으로 꾸몄습니다. 또 서창 이지구 주차난 해소를 위해 181면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한편 이곳은 세대 통합형 복합시설 건립부지입니다. 2022년 상반기까지 216억 원을 투입해 국민체육센터와 작은 도서관,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한 주간 인천시 소식을 알아보는 위클리 인천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 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도 인천도 출산율이 또 낮아진 것 같아요. 출산율 저하로 가정어린이집 폐원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아마 인천시가 공동보육, 공동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인가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는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와 또 기관 위주의 육아정책 추진으로 인해서 가정육아 지원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민선 7기 보육정책 핵심 사항으로 어떻게 하면 인천에 살고 있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인천을 만들까를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9월 인천형 혁신육아 정책 로드맵을 마련했고요. 혁신육아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지난 2일 인천광역시 아이사랑 꿈터 1호점 개소식을 갖고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보육, 공동돌봄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이웃들이 아파트 단지 등 집 가까운 곳에 함께 모여 아이를 돌보며 공유하고 또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는 아이사랑 꿈터를 올해 남동구와 서구, 미추홀구에 3개소를 설치하고 시범 운영해서요. 부모들의 육아 스트레스를 덜어드릴 예정입니다. 네, 아이사랑 꿈터에 네. 아이들의 사랑으로 키워서 꿈을 키운다. 이런 곳인가요? 네네. 이 아이사랑 꿈터도 우리 시민분들이 같이 정해주신 이름입니다. 아, 네이밍에 네. 시민들이 참여하셨군요. 네네. 이곳에 주민들이 모여서 아이들을 같이 키운다 이런 공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네. 아이사랑 꿈터는 유치원에 가지 않는 영아와 또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 등이 집 가까운 곳에서 부모와 함께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면서 놀이와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자격 조건을 갖춘 전문 인력의 육아 코칭과 또 육아 상담도 할 수 있는 인천형 가정 육아 지원 시설입니다. 그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집중되었던 영유아 육아 정책에서 벗어나 육아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동네 곳곳에 조성해서 이웃 부모들이 서로 육아 정보도 공유하고 함께 아이들을 돌보며 우리 동네 아이들을 키우는데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는 공동보육, 공동돌봄의 공간입니다. 저희 취재진도 개소식에 갔었는데 여러 가지 놀이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키즈 카페 이런 느낌도 좀 있고. 네네.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가볼 만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네네. 인천형 육아 지원 시설에 첫 문을 연 남동구 아이사랑 꿈터 1호점에는요. 볼풀 놀이방, 또 장난감 놀이방, 또 부모 자조 모임실, 또 수유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시설에는 유치원 교사 출신의 보육 전문가 1명과 또 보조 인력 1명이 상주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다양하게 놀이와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미리 예약을 하시면 부모와 보호자를 동반한 영유아는 2시간에 1,000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육아를 하는 가정에서는 알 것 같아요. 이 키즈 카페를 이용하면 1시간에 한 4,000원. 네네. 그리고 많은 데는 10,000원 이상 드는데 네. 2시간에 1,000원이면 저렴하긴 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아이사랑 꿈터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네. 인천시는 이번 남동구 1호점 개소를 시작으로 해서요. 인근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아파트 등 공공주택의 유휴공간과 또 폐원 어린이집 등을 활용해서 내년도는 30개소, 또 2021년에는 50개소, 또 2022년에는 70개소, 2023년까지는 100개소를 늘려나갈 계획인데요.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영유아를 주로 전담하는 가정 어린이집의 폐원이 매년 100개소 이상 늘고 있어 폐원 어린이집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중앙정부와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아이사랑 꿈터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 중입니다. 2020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과 연계해서 가정육아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인천 육아 중심의 자긍심 함양과 또 즐거운 놀이문화를 계속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아마도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네. 또 뭐 대책을 이렇게 세고 하는 거는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네. 인천시에서 다양한 뭐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죠. 네네. 우리나라도 몇 년만 지나면 급격히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만큼 보육 정책의 변화와 또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인천시는 변화된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과 또 가족문화, 육아정책 패러다임을 분석해서 대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또 정책 방향을 출산 장려에서 혁신 육아 환경 개선으로 그리고 아이사랑 꿈터와 육아숲 등을 조성해서 공공 육아 지원 시설을 대폭 확대하면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또 여건이 좋은 그래서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행복한 인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미래 세대들에 대한 투자 꼭 필요하겠죠. 네, 좋은 정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화군에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강화도 명물 새우젓을 넣은 파스타와 밴댕이 초밥 등 창의성이 돋보이는 다양한 음식을 선보였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화도 새우젓으로 맛을 낸 파스타와 쑥 도우로 만든 새우버거. 여기에 약숙청 에이드를 더해 이색 상차림이 완성됐습니다. 장어를 얹은 영양떡, 쑥가루가 들어간 산채 비빔밥은 건강과 맛을 모두 잡았습니다. 사자발쑥하고 참쑥하고 세 가지가 들어갔어요. 아이들 입맛에 맞춘 감자 젓갈 샌드위치도 별미입니다. 음식 맛을 본 심사위원들의 진지한 평가가 이어집니다. 감자랑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하는데 명란이 이렇게 알이 원래 이렇게 톡톡 터지잖아요. 그런 느낌이 조금 더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화군 최고의 맛을 찾는 음식 경연대회.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메뉴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로 9회째 열리고 있습니다. 재료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대중성과 창의성이 돋보인 음식에 높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경연을 통해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 음식점들을 찾아내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냄으로써 앞으로도 강화군의 외식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볼 것입니다. 이날 참가한 12개 팀 가운데 대상은 밴댕이를 활용해 7가지 음식을 선보인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특허받은 약숙 소스를 더해 생선의 비린 맛을 잡았습니다. 그 전에 회나 무침 구이는 기존에 있던 거고 밴댕이로 한번 전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전이랑 초밥을 한번 해보니까 의외로 여기서 점수를 많이 얻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은 수상작으로 선정된 음식을 군 홈페이지와 각종 행사 등을 통해 알리고 강화를 찾는 관광객에게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